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5.18 왜곡 폄훼 방식이 이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번에 또 시의원들이 피켓 시위까지 했습니다. 5.18 기념식장에서 관련된 내용들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신임 상임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달에 취임을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취임하면서 바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얘기를 기념사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일날 대통령께서 시민들이 바라고 또 국민들이 바랬던 제도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5.18 정신을 폄훼하면 안 된다,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5.18 정신을 계승해서 경제를 번영해서 자유를 나누자, 이렇게 부를 더 나누자 뭐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5.18 기념식장에서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날. 네.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걸 본인이 물론 본인이 적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엔 또 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이 좀 들어갔을 부분이 하나라도 느껴지셨나요? 네. 그 대통령께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광주에 오셔서 기념사를 하셨는데요. 그 3년치 기념사를 제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는 위대하다, 훌륭했다, 광주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부흥시켜야 된다. 그것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국가본부가 초고를 쓰셨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대통령께서 잘 판단을 못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의원들이 팻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천 같은 거에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라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사님께서는 그게 이 임기 안에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광주정신이 현지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정신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5.18 정신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는 당내당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작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셔서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섰으니까 또 새로운 정치 지형이 또 생겼으니까 5.18 기념재단을 포함해서 공법 3단체 모두 다 그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또 정치 세력들을 찾아다니면서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드리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곧 개회를 할 텐데 그때도 만약에 이게 지지부진하면 우리는 또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왔지만 또다시 정치인들의 자기 이해관계에 또 5.18 정신이 또 이렇게 휘말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 당시에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44년 동안 계속해서 5.18 민주화운동은 또 이렇게 누구인가는 이용되고 누구인가는 사용되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최근에 게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설정 자체가 5.18을 왜곡하는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한
이거 신고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예, 그것도 깜짝 놀랐고 그 초등학생의 얘기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게임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광주에서 피해를 입었던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거를 언제 좀 접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5월 초에 그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5월 8일 날 저희 재단과 광주시가 함께 광주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은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를 찾아서 엄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기를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다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확인해 둔 상황이고 그 닉네임을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개발자가 근데 언론에 나온 걸로는 고등학생이라고. 네. 저희도 고등학생으로 들었고요. 그 개발자의 지인 내지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화해하고 싶다, 뭐 사과하고 싶다 이런 류의 전화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런 전화를 해왔다는 사실마저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쪽에서 전화까지 왔습니까? 네, 전화를 해서 그것 또한 매우 악의적이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은밀한 그 사이트 내에서 또 그 내용을 퍼뜨리는데 5.18 기념재단과 자기들이 합의를 했다. 자기가 사과했으므로 일은 끝났다. 또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5.18 기념재단은 그런 게임을 개발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사과를 받아들인 적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왔을 때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은 로블록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제작이 됐던 겁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봤을 때 전 미국사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했을 때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게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게임 회사가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이용자든 사용자든 누구든 간에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걸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면 수익이 나면 그것을 플랫폼 회사와 그 게임 개발자가 나눠 가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을 제작했던 그 게임은 저희가 발견할 때까지 한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나 수익을 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플랫폼 회사 측에서는 돈을 수익을 낼 때까지 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산의 초등학생이 언론에 제보하고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게임을 삭제하고 또 개발자의 그 아이디를 이렇게 폐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접하면서 이거는 다행히 제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5.18 관련해서 뭐 왜곡처벌법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크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고 오히려 더 전문화된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최초의 왜곡은 1980년 당시에 계엄군이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칭했던 것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5.18 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내거나 논문을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왜곡을 또 했고 그리고 나서 대중집회 같은 데서 강사나 연사가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일이다.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폄훼를 했죠. 그렇지만 1997년도에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대법원의 형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분들은 유죄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신군부에 복무했던 많은 군인들도 처벌을 받았던 역사적으로 이미 단죄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최근
2004, 5년 사이에 최근 4, 5년 사이에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에. 예를 들자면 개인 방송에서 악의적이고 매우 나쁜 질적인 내용의 5.18 폄훼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최근에 또 발생했던 그 게임을 개발해서 그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그 게임을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 게임을 개발했던 사람이나 그 게임을 탑재했던 플랫폼이나 또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모두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게임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악의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5.18 자체를 게임으로 왜곡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게임을 구성하고 설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발자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5.18에 관한 역사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그 게임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자와 사용자를 플랫폼 자체에 올려놓고 개발자가 사용자와 공유를 하면서 그 플랫폼과 수익을 나눠 갖는다면 개발자의 내용 자체를 플랫폼에서 스크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 개발자 자체는 5.18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짜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래서 역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초, 중, 고에서 역사 교육이 5.18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야 이 왜곡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이 한 5년 정도 그 교사 연수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교사 연수를 수료한 사람이 5천 명 정도 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5.18과 관련한 각종 교환, 교구, 교재 등을 20년 이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초중고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고 또한 악의적인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서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을 막는 데는 무척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그런 회사든 게임 회사든 아니면 이용자든 사용자든 개발자든 모두 그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우면 끝날 일이 아니고요. 법에서 그렇게 하면 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에 만약 5.18 정신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는 법 위반이었겠지만 이제는 왜곡하면 헌법 정신이 수록된다면 위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고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되는 최소 규범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타협이나 합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허식 의장이 신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배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문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 하는 그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 대한 내용의 제보와 신문을 발행하는데 돈을 누군가가 됐겠죠.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인천시의회 의장 자체가 그런 거를 스크린하지도 않고 내용을 다 읽어봤을 텐데 그걸 그냥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 게임 사태에서도 저희가 느꼈고 그다음에 인천시의회 사태 때도 느꼈는데 이러한 것을 거대한 어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각각 연대를 하면서 거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서로 간에 조종되고 서로 간에 합의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이라고 되면 국민한테 선출을 받은 것이고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미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거대한 음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이나 또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가가 양분되지 않도록 더 나서 주셔야 되는데 5.18 기념식 때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허식 의장은 당시 이제 불신임까지 받았고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무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쩐지 지금 저희가 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4년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작년 연말에 개별 보고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17개 사건에 대해서 확정을 했는데 몇 개의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도대체 누가 왜 발포를 하게 했느냐, 명령을 내렸느냐, 발포 경위가 뭐냐, 도대체 행방불명된 사람이 몇십 명인데 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그다음에 1980년 당시 5월 21일 날 첫 발포가 군인의 집단 발포가 도청 앞에 있었을 때 시민군들이 먼저 시민군들이 먼저 총을 가졌기 때문에 군인들이 좀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라고 주장을 군인들이 해왔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무기고 예. 탈취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기고 탈취 시점이 오전이냐 오후냐 관련해서 여러 진술들을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을 함으로써 마치 무기고가 시민들이 먼저 총을 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보고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잘못됐음을 주장을 했고 실무적인 작업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진상조사위원회 전원회가 개최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개최되는데요. 이 종합보고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에서는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새로 쓴 종합보고서가 지금 전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매번 전원위원회에 가서 방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왜곡된 주장을 하는지 저희가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기고 탈취 시점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도 예, 무관하다라는 네. 걸로 예, 저희가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이제 전남대학교 5.18 김희성 교수도 관련된 내용을 네.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무기고 탈취 시점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한 거를. 네.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때 김희성 교수님께서는 수정하기가 힘들 네. 수도 있다고 말하던데. 네. 지난 월요일 날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은 8명이 참석한 채로 5대 3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쓴 즉 진실에 가깝고 진상 규명을 했다고 보여지는 보고서를 초안으로 놓고 심의 의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 또 어떻게 뒤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온 개별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보고서가 지금 초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라오더라도 네. 열람을 하는 그 기간을 좀 길게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그 기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완전 공개는 법상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자문하는 방식으로 이러저러 사람들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각각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듣고서 보고서가 많이 수정됐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진실에 가까운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위원들이 5대 3이든 6대 3이든 간에 진실된 보고서를 의결을 한다라면 종합보고서에서는 진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압군 쪽의 진술을 병렬식으로 이렇게 쫙 나열해 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오해와 폄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듣고 보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진술 등을 배제한 채로 진실에 가까운 사실만 종합보고서에 담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양이 보고서 양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 단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걱정됩니다. 2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진상조사위원회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법단체 중에 2개 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게 5.18 앞두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한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보조공법 위반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바른 개념재단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법단체를 포함해서 5.18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를 전체가 모여서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자는 그런 회의를 하고 또 교육 훈련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들여다보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44주년 5.18 주간입니다. 끝으로 네.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벌써 44년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꼭 열심히 저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